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자동차의 패밀리 SUV 산타페고요. 그 중에서도 2021년 12월 초에 출시한 2022년형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른바 산타페를 출시하고 연식 변경 모델을 내놓은 것인데, 특징은 뭐냐면은 6인승 시트를 추가했다는 거예요. 75만 원을 내면은 추가할 수 있는 6인승 시트의 특징은 1열에 운전석, 조수석 앉고요. 그 뒤에 캡틴 시트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옆에 팔걸이가 다 있는 독립형 시트 2개를 넣어 놓은 거고요. 3열에는 또 2명에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넣어서 총 6명이 타는 구조죠. 기존에는 둘, 셋 해서 5인승이거나 둘, 셋, 둘 해가지고 7인승 시트를 만들어서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둘, 둘, 둘 6인승 시트가 들어간 겁니다. 이 6인승 시트 들어간 게 뭐가 편하냐면은, 두 번째 줄에 앉은 사람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앉아서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트를 보통 미니밴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SUV에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굉장히 큰 SUV들에서 많이 썼었죠. 물론 기아의 소렌토 경쟁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소렌토에는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 말고도 또 하나가 있는데, 사실 이 산타페가 소렌토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올해 판매량을 보시면은 소렌토에 비하면은 판매량이 좀 부족해요. 소렌토가 월간 한 4,000대, 5,000대씩 파는 데에 비해서 산타페는 1,000대 초반의 가솔린 판매량,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1,000대에서 1,400대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한때는 산타페가 이 세그먼트에서 굉장히 1위를 굳건하게 지키던 모델이었는데, 이번 변경을 이루어낸 다음에 사실 좀 디자인에서 탐켄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솔솔 들리는 소식이 내년에 완전히 풀체인지 모델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들이 나오고 있죠.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고요. 최근에는 반도체의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서 내년 신차 출시 일정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산타페는 풀체인지가 나오긴 나올 거지만, 이 부분 변경 모델이라고 해도 지금의 기아 소렌토하고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산타페에 비해서는 공간도 넓어지고 모양은 좀 비슷하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완전히 새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조금은 좀 평가절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평가절하됐다, 혹은 판매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하는 거 있죠. 좀 뭔가 더 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도자료 보시면은 무슨 디지털 키, 그 다음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이런 거를 기본 사양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고객들이 많이 찾고 좀 좋아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기본에다 넣으면서 사실은 예전에 이런 보도자료 나왔으면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 이런 얘기를 썼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쓰지는 않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시승했던 산타페 가격은 가솔린 2.5 터보 모델 기준으로 익스클루시브가 3,156만 원이고요. 제일 비싼 캘리그래피가 4,087만 원이에요. 올해 말까지만 이러니까 며칠 남지는 않았는데, 일단 4천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는 사양이 굉장히 좋죠. 이 산타페는 디젤, 하이브리드, 가솔린 이렇게 세 트림이 나오는데요. 엔진 종류가. 이 가솔린 터보 엔진의 출력이 되게 재밌어요. 2.5리터 엔진으로 281마력이 나오고요. 최대 토크가 43, 2.2 디젤의 토크가 45인데요. 이 차 가솔린 터보 엔진이 43이에요. 토크가 거의 비슷하죠. 대신 출력은 훨씬 100마력 가까이 세죠. 하이브리드가 230마력, 디젤이 194마력인데 이 가솔린 엔진은 281마력입니다. 복합 연비에서는 조금 안 좋네. 복합 기준으로 10.8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하이브리드가 15.3이기 때문에 넘사벽이죠, 넘사벽. 만약에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좀 더 운전의 재미, 달리는 재미, 혹은 주행거리가 많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가솔린 터보 엔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디젤은 요즘 많이 선호하지 않는 트립이라서 좀 많이 찾기가 힘든 상황이죠. 일전에 저희 리뷰에서는 하이브리드와 디젤 모델을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이 산타페 가솔린 모델은 저희가 처음 시승하는데 확실히 이 2.5 터보 엔진 재밌더라고요. 요 시승에 대한 소감은 자동차 기자 경력이 꽤 오래됐는데 현대기아차 많이 못 타봤다는 김선관 기자가 한번 타봤습니다. 빠밤!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김성관입니다. 저는 지금 2.5 터보 엔진이 들어간
산타페 2022년 캘리그라피 또 모델을 또 타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 있을 때는 현대차를 출입차로 맡아본 적이 없어서 이제 현대차에 대한 경험치가 되게 낮아요. 산타페 같은 경우도 저 이전 세대 거,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거를 아주 잠깐 친구차를 옆자리에서 타봤는데 그때 느낌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 차 이거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제 셋이나 플랫폼이 이제 새로 바뀌었죠. 보통 이제 셋이나 플랫폼을 바꾸는 이유는 뭐 공간을 더 넓히거나 뭐 실내 공간을 더 확보하려고 하거나 무게를 좀 줄이거나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차체 강성을 많이 높였습니다. 플랫폼을 넘기면서 크기도 커지긴 했는데 이게 실내 공간으로는 좀 많이 이어지진 않았어요. 네, 휠베이스는 그대로거든요. 이번 산타페는 초고장력 강판을 사용해서 이제 이 내구성이나 이런 걸 올렸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강성도가 높아지면 주행 안정성이 이제 높아지는데 뭐 이 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운전의 재미나 뭐 이런 거를 느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차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이 약간 물러요. 타시는 분들이나 뭐 타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차의 세팅 자체가 굉장히 무릅니다. 그래서 이 고장력 강판을 많이 사용한 의미나 이런 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색시 강성을 높이면 주행 재미나 뭐 이런 걸 좀 추구해야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제 패밀리 SUV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가족들을 위한 차란 말이죠. 뭐 이 차로 재미를 추구하거나 뭐 이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세팅을 가져간 게 아니냐라는 예상은 됩니다. 그래도 이런 목적성이 뚜렷해서 진짜 가족 SUV로는, 그러니까 패밀리 SUV로는 굉장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조작하기도 쉽고 운전도 편하고 승차감도 이 정도면 나긋나긋하고, 그리고 이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있고 이 밑에도 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이 차가 얼만큼 가족을 위해서 약간 세팅이 됐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약간 무르다 보니까 이런 코너를 왔다 갔다 할 때, 코너를 지날 때 차체 쏠림 현상이 조금씩 발생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지턱을 넘었을 때의 그 착지하는 순간 약간 그 리바운드가 살짝 있어요. 약간은 이게 뭐 기분이 나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그 감각이 살짝 있어서 그렇다고 막 불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러서 좋은 점도 있어요. 뭐 이런 일반적인 도로, 그러니까 서울시 도로에 있는 뭐 매널 뚜껑이나 뭐 이런 요철이 좀 많은 데를 달려도 이게 서스펜션에서 충격을 많이 완화해 주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핸들링이 굉장히 좋네요. 이게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의 딱 양만 주면은 이 차체가 자연스럽게 돌아나가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근데 이 차가 저속에서의 약간 느낌보다는 고속에서의 느낌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재미가 그렇게까지 있는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탈 수 있는 패밀리 SUV로는 저는 되게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엔진 반응이나 뭐 이런 걸로 보면은 뭐 2.5 엔진이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뭐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체 강성이 정말 눈에 띄네요. 2.5 엔진이 아니라 그 윗급의 엔진이 들어가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셋이라 셋에 대해서는 아마 의심을 안 하시고 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김성관 기자의 소감 잘 보셨나요? 제가 느낀 거, 저도 시승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컴포트 모드인데 컴포트하지 않더라, 굉장히 역동적이더라,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요건 일단 타보시면은 야, 이 덩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실내 디자인은 사실 소렌토하고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소렌토보다는 산타페 실내 디자인이 더 좋더라고요. 소렌토의 실내 디자인은 그 송풍구가 조금 어수선한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하이그로시를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지문이 남거나 먼지가 묻었을 때 그게 실제로 잘 반사돼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산타페는 디자인에서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좀 더 깔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중앙에 이 콘솔 박스 있는데 거의 50개가 세다가 지쳤는데 한 50개 가까운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 버튼들 다 필요하긴 하겠지만 뭐 테슬라 같은 차들은 이 버튼을 아예 싹 없애는데 이 차는 아직 버튼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좀 깔끔해 보이진 않더라,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또 한 가지, 스마트폰을 홀더처럼 이렇게 집어넣어서 충전을 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충전을 하게 되면은 살짝 보는 게 좀 어렵다 그래야 되나? 여기에는 살짝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스마트폰을 꺼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좋긴 한데 실제로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2열 시트는 확실히 편합니다. 2열 시트를 이렇게 6인승 캡틴 시트로 만들어 주니까 3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도 좀 편하고요. 2열에 앉았을 때도 양쪽 팔걸이가 있으니까 이게 좀 안정감도 있고 이건 내 자리야 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4명 4인 가족이다 각자 자기 자리 타기에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 뭐 회사에서 업무용이라던가 의전용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뒷좌석에 들어갈 때도 이게 좀 더 편리하더라고요. 자, 사실상 이 차 그렇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6인승 시트 늘어난 거, 그러니까 시트 트림이 하나 더 늘어난 거, 그 다음에 뭐 재밌는 몇 가지 옵션들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넣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달라졌고요. 판매량을 좀 올려보고자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래서 어지간한 그 에이다스 기능이라고 부르는 주행 보조 장치들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동일 가격대에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입 SUV하고 비교해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폭스바겐이나 푸조나 뭐 미국의 뭐 무슨 브랜드들 이런 데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래 현대자동차니까 조금 싸도 이건 옵션 많이 넣어줘야지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도 비슷해. 그래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네요. 일단 저희가 시승했던 차는 2.5L 가솔린 터보 엔진의 풀옵션 사양이었고요. 4천만 원 중반대에 고를 수 있는 그런 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차들 5천만 원 언더에서 4천만 원 이상의 수입차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산타페, 소렌토 굉장히 경쟁력 있는 차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지금 계약해도 내년에 언제 나올지 모르는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주행거리가 많지 않다거나 혹은 퍼포먼스 재밌다, 재밌는 차 좋아한다, 근데 SUV는 사야겠다 이런 분들은 요 가솔린 터보 모델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21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고생하셨고 힘든 한 해를 보내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모든 게 극복되고 다 즐겁고 복이 넘치는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재밌고 더 유익한 내용들로 좀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토캐스트의 이다일이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